우리가 보통 루게릭병, 즉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하면 제일 먼저 신약 개발이나 획기적인 치료법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요, 그 관점을 한번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아직 완벽한 치료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바로 지금 환자분들의 하루하루를,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관리 전략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거든요. 자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. 과연 약물만이 유일한 희망일까? 아니면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삶을 바꿀 또 다른 열쇠들이 있는 걸까?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로드맵은요, 그냥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에요. 재활, 호흡, 영양, 의사소통, 이 중요한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떻게 통합관리라는 정말 멋진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열쇠, 바로 재활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활은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추기 위한 수동적인 운동, 그런 게 아니에요. 요즘의 재활은 환자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되찾아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 재활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정말 180도 바뀌었는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. 옛날에는 그저 관절이 굳지 않게 유지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가 직접 자기 의지로 세상에 참여하도록 돕는 훨씬 적극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. 이게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외골격 로봇을 입고 다시 걷는 훈련을 하고 심지어는 내 생각, 뇌파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고 부드러운 장갑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쥘 수 있게 되는 것. 이 모든 게 환자분들이 다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능적 독립성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어쩌면 루게릭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생명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죠. 바로 호흡 관리예요.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환자의 생존 기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딱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. 결국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. 이게 루게릭병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현실이에요. 이건 그냥 숨이 좀 차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뜻이니까요. 그래서 현대적인 관리는 바로 이 부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의 힘이 있습니다. 이 숫자 13을 기억해 주세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비침습적 인공호흡기, 즉 NIB를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환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적으로 13개월, 그러니까 1년 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예요.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약보다도 더 확실하고 강력한 생명 연장 효과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쓰기 시작하느냐, 바로 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폐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혹은 자다가 숨이 차는 것 같은 증상이 보일 때 바로 그때 시작해야 아까 보신 그 13개월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재활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을 도왔다면 이제 그 몸에 연료를 채워 넣을 차례겠죠? 바로 영양 이야기입니다.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 영양 관리는요, 보이지 않게 계속 빠져나가는 에너지와의 치열한 싸움과도 같아요. 여기서도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.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왜 그렇게 체중이 쉽게 빠질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과대사 상태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24시간 내내 뛰고 있는 것과 같아요. 그러니까 가만히 쉬고 있을 때조차 일반인보다 10%에서 20%나 더 많은 칼로리가 그냥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이걸 채워주려면 정말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.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첫째, BMI 30, 35를 목표로 한 고칼로리 식단. 둘째, 먹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조금씩 자주 하루 6끼 정도. 셋째,
정말 중요한 충분한 수분 공급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장 관리까지. 이 네 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몸을 움직일 힘도 생기고 에너지를 채웠어요.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세상과 연결되는 거죠. 마음과 마음을 잇는 끈, 의사소통입니다. 이건 그냥 말하는 기술, 그 이상이에요. 환자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. 정말 다행인 건 이걸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 글자판을 가리키는 로우테크 방식부터 눈동자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글을 쓰거나 심지어는 뇌의 신호를 읽어서 소통하는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까지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시아 태평양 ALS 컨소시엄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가장 비싼 거, 가장 최신 기술,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핵심은 뭐다?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딱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.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네 가지 중요한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. 재활, 호흡, 영양, 그리고 의사소통. 그런데요, 이 강력한 카드들도 하나씩 따로 쓰면 그 힘을 100% 발휘하기 어려워요.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것, 그게 바로 통합 관리입니다. 그럼 이 통합 관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? 바로 다학제팀이라는 일종의 드림팀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. 신경과 의사, 재활치료사, 영양사, 호흡기 전문가, 심리상담사까지. 이 모든 전문가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해서 한 명의 환자를 위한 최적의 연주, 즉 치료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죠. 환자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.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러면 좋겠지 하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.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. 이렇게 팀으로 관리받는 환자분들은 갑자기 응급실에 갈 확률이 줄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게 유지된다는 게 확인됐어요. 물론 우리 모두 언젠가 나올 기적 같은 신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먼 미래에 나올지도 모를 신약만큼이나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통합 관리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희망이 사실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.